1592년 4월 13일 조선 조정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부산포를 시작으로 일본군이 구름대처럼 밀려왔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겁니다. 드디어 올게 왔음을 직감한 유성룡. 그런데요, 이미 예상했던 유성룡조차도 일본군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너무 많아서. 맞아요. 일본군의 규모가 예측한 걸 훨씬 뛰어넘은 겁니다. 20만여 명의 압도적 군사로 거세게 밀려오는 일본군. 게다가 일본군의 신식무기 조총 앞에 조선군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집니다. 그렇게 일본군은 한양까지 순식간에 파죽지세의 기세로 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결국 4월 30일 새벽, 선조는 몰려오는 일본군을 피해 가마를 타고 궁궐을 빠져나갑니다. 왕과 함께 떠나는 피난길에 유성룡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좀 더 미리 알고 병사나 이런 걸 좀 더 준비할 걸.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유성룡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채 왕을 모시고 한양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평양성에 도착하고 약 한 달 뒤인 6월, 이때 유성룡은요, 선조로부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바로 조선을 돕기 위해 파견될 명나라 군대를 맞이하고 소통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유성룡에게 조선과 명나라 간의 군사 외교를 맡긴 거예요. 중요하네요. 네,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요, 외교를 담당하게 된 유성룡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나라의 의심이었습니다. 에? 왜요? 명나라 내부에서는요, 이 조선이 일본과 손잡은 거 아닐까? 조선이 우리 속이고 이거 함정 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명나라에서는 일본군이 강하다고 해도 이렇게 빨리 북쪽으로 올라오는 건 이상하다, 이런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 일본과 좀 내통을 하거나 길잡이 역할을 해주지 않는 한 어떻게 이렇게까지 빨리 북쪽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도움을 주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와, 너무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러니 명나라에서는요, 조선의 애타는 요청에도 지원군 보내지 않고요, 조선의 상황을 살피고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심각하네요, 지금. 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성룡이 해결사로 나설 기회가 생깁니다. 얼마 후에 이 조선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명나라 관리가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예요. 명나라의 지원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유성룡은요, 명나라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요, 명나라 관리에게 이곳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이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일본군의 동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 평양성 내부의 정자로 명나라 관리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 평양성 남쪽으로 일본군이 전투를 준비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왕까지 궁지에 몰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떻게 명나라를 노리겠느냐? 명나라 관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게 한 겁니다. 자, 일본군을 본 명나라 관리,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거는 진짜다. 심각하구나. 일본과 조선은 내통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이 조선은 일본과 한 통속 아니구나. 그제야 의심의 빗장을 푼 겁니다. 그리고 명나라 관리는요, 이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천병이
한 번 오면 외적들을 섬멸할 수 있어. 아, 우리가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 네, 맞습니다. 유성룡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명나라의 의심을 한 방에 지워버린 겁니다. 와. 이어서 유성룡은요, 하루빨리 명나라 군대가 오기를 바라니 출병 시기를 당겨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습니다. 이때 유성룡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다행이다. 안 도와줘. 천군 만마를 얻은 듯 든든하고 곧 일본군을 몰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들떴겠죠. 그런데요, 그 기쁨도 잠시 근근히 버티고 있던 평양성의 방어선 임진강이 결국 함락당합니다. 결국 선조는요, 평양성을 떠나서 조선의 끝단 의주로 가는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선조가 떠나고 이틀 만에 평양성 역시 일본군에 함락됩니다. 와, 빠르다. 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진 조선 조정, 지원군이 제때 도착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옵니다. 믿기 힘든 소식? 아, 좋은... 자, 대체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아니, 딱 봐도 좀 좋은 소식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그걸? 예? 어떻게 하세요, 그걸? 선생님 표정이에요. 선생님 표정이 아, 예, 좋은 소식이라 좋았어요. 했어요. 맞습니다. 밀리기만 하던 조선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는 겁니다. 전군 출정하라! 당근 발포하라! 이순신이 처음 전라도 좌수사로 출정한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겁니다. 바로 옥포해전. 유성룡이 추천했던 이순신이 이젠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등극한 겁니다. 이야... 대단하다. 이순신의 승리는요, 전세를 한 방에 뒤집는 계기 중 하나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간을 딱 끊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순신 수군의 대활약으로 바다에서 이 육로로 이어지던 일본군의 보급로가 차단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 멀리서 그토록 기다리던 이들이 드디어 도착합니다. 명나라. 그렇죠. 명나라에서 유성룡에게 약속한 군사를 파견한 겁니다. 무려 몇 명? 4만여 명. 4만여 명? 자, 유성룡은요, 4만여 명의 명나라 군사와 함께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평양성으로 향합니다. 평양성 전투를 앞두고 명나라 제독 이여송을 만난 유성룡. 유성룡은요, 소매에서 무언가를 꺼내 명나라 제독 이여송에게 내밉니다. 명나라 장군은 이 유성룡이 꺼낸 것을 보면서 껄껄껄 이렇게 웃죠. 자, 이때 유성룡이 꺼내 보인 것은 무엇일까요? 아, 설마? 평양성 지도? 아, 평양성 내부. 진짜? 왜냐면 평양성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기서 조사를 한 거지. 바로 평양성의 형세와 침투로가 상세히 기록된 지도. 명나라 제독은요, 유성룡의 지도에 붉은 점을 찍어가면서 반드시 공략해야 할 지점을 표시합니다. 유성룡은요, 평양성의 공략 포인트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593년 1월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 공격해라! 평양성을 잃은 지 약 7개월 만에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되찾게 됩니다. 분을 사귀면서 5개월이 지난 1593년 8월, 선조가 급히
유성룡을 조종으로 불러들입니다. 왜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훈련도감. 새로운 무기 사용법과 용병수를 훈련하는 최신식 군대입니다. 훈련도감은요, 이전 군대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아, 총 기술. 그렇죠. 훈련도감에서 일본의 무기 조총에 대항할 조선의 강철 부대를 키우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선조는요, 최신식 군대인 훈련도감을 맡을 도제조에 유성룡을 임명합니다. 와. 자, 그런데요, 훈련도감에서 훈련이 거듭될수록 유성룡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훈련에 꼭 필요한 이것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조총에 넣을 화약. 사격 훈련을 해야 되는데 화약이 부족했던 거예요. 아유. 자, 이렇게 전전긍긍하던 그때 유성룡은요, 상상치도 못한 곳에서 해결책을 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어디에서 구해요? 바로 죄인들이 모여있던 감옥이었습니다. 어? 그 죄인들한테 시킨 거예요? 감옥에 어떻게 화약을 만들죠? 당시 감옥에는요, 일본군에게 조총용 화약을 만들어 제공했다는 죄로 사형을 앞둔 화약 제조 기술자 우와. 조선인 대풍손이 수감되어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요, 유성룡이 대풍손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로 합니다. 그거 만들어 주면 그 출소. 출소해주겠다. 출소해 주는 거. 그렇죠. 화약 기술자 대풍손은요, 유성룡 덕에 목숨을 건진 거죠. 와. 그리고 감사한 마음에 하루에 10kg이 넘는 화약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무조건 만들지. 사형에서 면해줬는데. 그리고 대단한 기술자네요. 하루에 10kg이면. 그죠? 그런데요, 훈련도감에 부족한 건 화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또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혹시 총 쏠 줄 아는 사람, 맞습니다. 군사. 생각보다 군사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유성룡은요, 군사를 모으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여기서 문제! 문제 좋아요. 많아. 문제 많다. 문제 많은 거. 유성룡이 당시 조선군에는 없던 이것, 훈련도감 군사들에게 내건 혜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와, 이런 혜택이? 정답. 총을 지급합니다. 개별 무기. 오답. 그 정답. 네, 총알. 아이 너무. 비슷한가요?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줘야 되겠죠. 오답. 죄송합니다. 일단 힌트 좀 드리면, 훈련도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건데. 정답. 네, 훈련비. 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 한 90%까지 왔어요. 오답.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정답. 월급. 정답. 월급이요? 네, 월급이 맞습니다. 없었어요? 자, 물론 직업 군인들은 있겠죠. 직업 군인들은 봉급이 있었지만 의무적으로 군역을 지던 백성들은요, 따로 봉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도감은요, 소속 군인 모두에게 봉급을 지원해주는 유일한 부대였습니다. 당시 조선은요, 전쟁과 오랜 기근으로 쌀 한 톨이 너무나 귀했거든요. 자, 그런데 훈련도감에서 좁쌀 2대씩을 매일 봉급으로 나눠준 겁니다. 굶주림에 지쳐있던 백성들은 그 좁쌀을 얻기 위해 훈련도감에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유성룡이 준비한 파격적인 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느낌 알겠다. 저는 네. 느낌 왔어요. 어떤 느낌? 왜냐면 전쟁에 참여하고 나면
생계할 수 있는 걸 무언가를 주겠다. 논. 아, 약간 사기 진작 같은 건가요? 비슷합니다. 바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와. 이건 진짜 엄청난 혜택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신분이 중요했던 조선 그럼요, 시대에는 그럼요. 신분 상승은 꿈꿀 수도 없던 천인들이 군사로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면 양인이 될 수 있게 한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런 걸 유성룡이 제시했을 때 관리들은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반대 없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었는데 지금 이 훈련도감이 필요하다는 절체절명의 위기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급하냐에 따라서 반대는 당연히 있었죠. 근데 이렇게라도 해서 빨리 군사를 모아야겠다라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 자, 이후 훈련도감은 어떻게 됐을까요? 문전성시입니다. 막 와. 다 몰려요. 완전 막 불나요, 불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총부대는요, 한 달 만에 날아가는 새도 거뜬히 맞추기 시작합니다. 유성룡의 추진력 덕분에 조선을 지켜낼 강력한 부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와, 역시. 자, 이렇게 언제 벌어질지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강력한 군사를 육성한 유성룡. 그렇게 4년여의 시간이 흘러 1597년 1월 14일. 이대로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던 모든 이의 바람이 산산조각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159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협상이 격려됐나요? 그렇죠. 맞아. 정유년에 일본군이 다시 조선을 침략한 전쟁, 정유재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 때보다 더 악랄하게 조선을 짓밟죠. 자,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유성룡의 눈앞을 캄캄하게 만든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다에서 통쾌한 승전보를 전해야 될 인물, 이순신이 죄인이 되어 한양으로 연행된다는 겁니다. 맞아. 우리 예전에 맞아요. HTS 때 배웠던 배웠어요. 배웠어요. 이순신의 공을 질투했던 원균이 그 모함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조정에 보고가 되고 또 하나는 그 일본군에서 가짜 정보를 조선에 흘리는데 근데 이순신은 이게 거짓 정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나가지 않고 상황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조선 조정이 속아서 그 이순신 함대가 출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순신은 이게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죄인이 된 이순신은 한성에 있는 의금부로 압송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유성룡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제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데 이런 여유가 없잖아요. 최대한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예. 유성룡은요, 이순신의 편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에? 왜요? 사실 유성룡이 이순신을 도와주지 못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유성룡과 이순신이 가까운 사이라는 건 조정 대신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유성룡은 자신이 나서서 이순신을 변호하는 게 더 나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결국 유성룡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상황이 무척이나 가슴 아팠겠죠. 그렇게 감옥에 갇힌 이순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겨우겨우 풀려납니다. 자, 그런데 이순신이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 날 바로 이순신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유성룡. 네, 유성룡. 아유.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이때 두 사람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막 어쨌든 본인 때문에 뭔가 이 힘든 길을 가게 된 것 같아서 친구로서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받은 것도 한없이 한탄스러운데 친구 이순신의 고난을
묵묵히 지켜봐야 하니까 아마 참담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틀 뒤인 1597년 4월 3일 이순신은 선조의 명령대로 백의종군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개월 뒤인 1597년 9월 이순신은 유성룡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옵니다. 보시죠. 백의종군을 떠났던 이순신이 바다로 돌아와 승전보를 정한 겁니다. 바로 명량해전. 자, 이순신의 승전보를 들은 유성룡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진짜 친구로서 너무 뿌듯한, 거의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게다가요, 정유재란의 전쟁터 곳곳에서 유성룡이 정비하고 키운 군사들이 조선을 지키기 위한 혈투를 벌였습니다. 결국 이순신의 놀라운 승리와 조선군의 용맹함, 유성룡의 선구안이 또다시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